오늘은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신분차별이자 접촉 자체가 금기시되는 인도의 불가촉천민 이야기입니다. 이번 편은 바로 이전 영상인 인도의 카스트 제도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최하층이라는 부류는 신분제도가 존재했던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있었던 부류죠. 현대에 와서는 그저 옛날 이야기일 뿐이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역사 교과서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들이죠. 자본주의가 등장한 후 돈이 신분이나 계층을 넘어섰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신분이나 계급으로 하층민들을 걸러내고 차별한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성이 없게 들립니다. 하지만 인도의 불가촉천민은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건 귀여운 수준이고 기본적인 생존권을 침해받거나 심한 경우 성적인 폭행이나 무차별적인 폭력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차별을 받고 있죠. 차별을 넘어 기본적인 여건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 지구에서 가장 억압받는 집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인도의 불가촉천민, 언터처블입니다. 먼저 불가촉천민을 부르는 말에 대한 설명부터 하고 넘어가 볼까요? 인도의 법무부 장관인 암베드카르가 불가촉천민을 부르는 단어인 달리트, 접촉할 수 없는 천민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후로는 달리트 이외에 이들을 지칭하는 말은 어느 정도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들은 너무 대놓고 혐오적이고 차별적인 표현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혐오적인 표현들이 사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당장 우리나라만 봐도 일부 계층에 대한 혐오적인 표현들을 인터넷이나 뒷자리에서는 은근히 사용하잖아요. 인도는 당연히 더 심각합니다.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신분차별이란 점에서 이전 영상인 일본의 브라쿠민과 불가촉천민이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이 두 부류의 하층민들은 성질이 다릅니다. 일본은 국제적으로 이미지가 좋은 선진국이죠.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정되어 있고 국민들의 교육 수준도 꽤 높고요. 일본에서 이런 차별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면 이미지에 타격이 상당할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일본은 불황민에 대한 사실을 숨기죠. 언급하는 것조차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에 인도는 아직도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해결할 것들이 많은 나라이죠.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상행 평준화가 안 되어 있고요. 물론 국가에서 불가촉천민에 대한 차별을 권장하거나 방치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는 불가촉천민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 깔려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을 받고 있을까요? 인도의 불가촉천민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시골에 마을을 꾸리고 살아가며 제대로 된 땅도 정상적인 일자리도 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죠. 더욱 끔찍한 현실에 몰려있는 것은 달리트 여성들입니다. 이들은 극도로 취약한 치안 속에서 살아가야 하죠. 인도 정부에서 내린 통계를 보면 달리트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3명씩 강제로 성적 착취를 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장 구글에 검색 몇 번만 해보면 미성년자인 달리트 소녀에 대한 끔찍한 사건들이 여러 개 나오죠. 달리트 여성들은 강제로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하거나 넘어가야만 합니다. 침묵하지 않으면 더욱 심한 보복이 기다리니까요. 웃긴 것은 카스트 제도에서는 불가촉천민에 대한 접촉을 심각한 수준으로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불가촉천민이 경전에 손을 대거나 심지어 보고 읽는 것만으로도 손을 자르고 눈을 실명시켰죠. 불가촉천민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계급 상관없이 불가촉천민으로 강등시키기도 했고요.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불가촉천민에 대한 성적 착취는 괜찮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처럼 육체적인 사랑과 정신적인 사랑을 분리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근데 더 웃긴 건 달리트 남성들은 달리트 여성들을 더 끔찍한 존재로 취급하고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합니다. 같은 계급임에도 말이죠. 즉 달리트 여성들은 그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는데 대안은 없는 걸까요? 놀랍게도 불가촉천민을 위한 대안이나 인권운동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무려 1857년도부터 말이죠. 하나도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을 뿐입니다. 이 시기는 영국이 인도의 문화를 말살시키고 서로 다른 계층끼리 분열하게 만들어서 카스트 제도의 상위 계층들을 고립시키려고 했던 시기이죠. 브라만을 포함한 상위 계층들에게는 계속 압박을 가했고 하층민들에게는 경제적인 발전을 위한 혜택을 줬습니다. 불가촉천민에게는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것이죠. 이때 하층민을 위해 노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앞에서 나온 달리트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암베드카르입니다. 불가촉천민 출신이자 인도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죠. 암베드카르는 달리트 해방을 위해 힘썼던 인권운동가이기도 합니다. 암베드카르는 차별을 직접 겪어본 하층민 출신이다 보니 달리트의 입장에서 정말로 필요한 권리들을 요구할 수 있었죠. 대표적인 게 카스트 제도를 폐지하는 헌법을 만든 것입니다. 헌법 말고도 달리트에 대한 확실한 생존 여건 보장이나 선거권을 분리해달라고 하는 등의 법안이나 발언을 많이 했죠. 하지만 복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간디였죠. 암베드카르가 차별 폐지를 외치던 이때는 간디가 인도의 해방을 위해서 싸우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영국이 인도의 문화를 말살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죠. 간디 입장에서는 암베드카르가 펼치는 운동부터 정책까지 모두 영국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카스트 제도도 불가촉천민에 대한 차별도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문화였으니까요. 간디는 분리선거권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간디의 단호한 반대에 결국 분리선거권은 이루어지지 못하죠. 불가촉천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간디는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하리잔이란 말을 만듭니다. 하리잔은 신의 자녀들이란 뜻이죠. 하층민들 입장에서는 사는 꼴이 말이 아닌데 자신들을 위한 정책은 없애놓고 달랜답시고 이름이나 만들어 붙인 간디가 미웠습니다.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
이 일로 하층민들 사이에서는 하리잔이나 다른 단어가 아닌 달리트라는 말이 더욱 굳게 자리 잡습니다. 결국 암베드카르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시간은 흘러 현재까지 인도가 영국으로 해방된 지도 74년이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가촉천민 언터처블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카스트 제도의 특징 때문인데요. 이전 영상에도 나왔듯이 다른 국가들의 신분 제도와는 다르게 카스트 제도는 법으로 지정된 것이 아닌 종교적인 전통입니다. 인도 내 종교 비율을 보면 힌두교가 전체 인구의 80%에 이르죠. 어릴 적부터 종교적인 생각과 행동을 배우고 자라온 인도인들에게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일명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따라 또는 친구들을 따라 형성된 가치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좋은 대안을 내놓아도 하층민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도 신분차별이 존재하는 현실이 바뀌기 힘든 가장 큰 이유죠. 물론 인도도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변화하면서 대도시에서는 카스트 제도에 대해 옛날에 있었던 일 혹은 노인들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정도로 생각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대도시의 경우고 드넓은 땅 수많은 인구가 사는 인도의 지방들은 다르죠. 오늘까지도 매일 불가촉천민들에 대한 범죄들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길 가다가 불가촉천민에게 나쁜 짓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불가촉천민을 알아보는 걸까요? 이유는 불가촉천민의 외모입니다. 저번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카스트 제도는 아래로 갈수록 사람들의 피부색이 검고 위로 갈수록 하얗죠. 그래서 인도인들이 흰 피부에 집착한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인도 영화에서 보는 하얀 피부의 인도 미녀들은 전부 상위 계층, 주로 브라만층의 사람들입니다. 계급마다 피부색이 차이나기 때문에 외모만 보고도 어느 계급인지 유추가 가능하죠. 거기다가 불가촉천민들은 대부분이 인도의 원주민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피부색뿐만 아니라 외모적인 특징도 뚜렷합니다. 외모 자체가 이들에게는 족쇄가 되는 것이죠. 자신이 살고 있던 거주지를 벗어나거나 이름을 바꿔도 자신의 출신을 숨길 수 없으니까요. 일본의 브라쿠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브라쿠민인 것을 숨기고 살 수도 있지만 불가촉천민들은 숨기는 게 불가능한 수준에 가까운 것이죠. 여기까지 두고 보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더 많은 혜택을 줘서 다른 사람들이랑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말이죠. 이것도 좀 힘듭니다. 실제로 시도한 적도 있지만 다른 계층에 소속된 사람들의 불만이 너무 거세기 때문이죠. 상위 계층의 사람들은 옛날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져 버린 자신들의 권위와 경쟁력에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인도는 계급이 높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니까요. 근데 상위 계층의 사람이 지금도 대부분 잘 살긴 합니다. 교육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저 하위 계층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가촉천민이 혜택을 받는 것은 사회적으로 갈등을 만들기 충분한 소재입니다. 인도 정부에서 혜택을 준다고 하니 브라만 계층의 양아치들은 한밤에 불가촉천민들을 찾아내서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는 일명 달리트 사냥이라는 것을 하다가 잡히기도 했죠. 인도 정부와 지역사회에서는 인도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위 계층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도 하니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심지어 중간에 끼어있는 중하위 계층의 사람들은 들고 일어서기까지 했습니다. 자신들은 부유하지도 않은데 혜택도 받지 못하니 차라리 자신들을 강등시키라고요. 지금도 인도 불가촉천민들의 지위와 가난은 계속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취직은커녕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조차 얻을 수 없고 과거부터 해오던 일로 겨우 생계를 연명하더라도 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도 않죠. 불가촉천민들은 아직도 시골에 마을을 꾸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죽을 때까지 마을을 벗어나지 못하죠. 그나마 희망적인 건 이런 차별 속에서도 불가촉천민 출신의 람나트 코빈드가 인도의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도는 내각제를 채택했기에 대통령의 파급력이 그리 크진 않지만요. 같은 불가촉천민 출신인 암베드카르도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도 불가촉천민에 대한 것은 바뀐 게 많이 없으니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 영국의 개입 없이 만들어진 대통령이니 희망을 걸어볼 수도 있죠. 현재까지도 차별받고 있는 접촉 자체가 금기시되는 인도의 불가촉천민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